1990년 드러난 민간인 사찰과 2014년 자행된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와 기무사가 벌인 희대의 사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이런 어두운 과거를 부활시킨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2023년 방첩사 내부 문건에는 당시 야권 정치인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찰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 요원들이 지난 2023년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군 내부 문건인데 분석 대상은 당시 민간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최 전 의원이 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성들의 비위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해왔다면서 전역한 후에 어떤 법무법인을 세우고 어떤 소송에 관여했는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 소속 누구와 만났는지 연도별로 이름, 직책, 기수 등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30명 넘는 법무관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최 전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최강욱 라인과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포함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작성자, 작성 일자, 결제 라인 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건 내용을 접한 최 전 의원은 이들과 따로 모임을 하지도 않았고 명단 중 아는 사람도 몇 명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가 진위 검증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문건으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향의 인물을 육군 법무병과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겁니다. 12.3 불법 계엄 직후인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이 문건은 내란 특검을 거쳐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JTBC는 당시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게 사실인지, 왜 무슨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물었지만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처럼 문건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 수집 내용뿐 아니라 최 전 의원과 만나고 연을 맺었다는 군인들의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문건에 등장하는 군 법무관들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최 전 의원과 일면식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방첩사가 사찰뿐 아니라 날조까지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문건은 공공연히 방첩사 블랙리스트라 불리웠는데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JTBC는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무관 4명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2019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수도권 부대 법무실장과 2020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국방부 간부는 최강욱 전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모임 멤버로 지목된 지역부대 검찰단장 역시 그런 모임 비슷한 것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임 여부 등은 조사하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욱 라인으로 찍은 사람과 2차례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법무관은 명단을 보니 방첩사가 날조까지 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무병과를 장악하고 있던 육사 중심 세력과 거리가 멀거나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걸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의원도 나를 도구로 이용해 비육사 출신 법무관들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 만든 문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방첩사는 문건에 최 전 의원이 현역 시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육사 출신 장군들의 문제를 지적한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1990년 드러난 1,303명에 대한 사찰로 대법원이 불법 사찰의 기준과 요건을 판례로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유가족의 뒤를 캐다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도한 정치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방첩사의 역사는 사찰의 역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1977년 창설된 국군 보안사령부는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령관을 배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 24살 윤석양 이병에 의해 김영삼 등 민간인 1,303명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서빙구 분실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버튼을 누르면 그 의자 밑에 있는 이제 그 바닥이 열리면서 거기 이제 한강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듬해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해체 수준의 개편을 시도하며 정치 개입 금지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방첩사로 부활하며 사실상 기무사의 기능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도 맡았습니다. 잡아서 수방사로 위송시켜라,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해서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간판만 바꿔 달아온 행태. 그동안 면죄부를 줘왔던 권력도 이번 블랙리스트 확인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정치인 사찰 의혹에 블랙리스트까지 방첩사가 보안사 또 기무사와 뭐가 달라졌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오늘 보도한 법무병과 말고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문건을 처음 입수하게 된 거는 이제 공수처고요. 이후에 그 문건이 특검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명확하게 사찰, 조작 정황이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는 문건은 아닐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은 특정인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파악하는 이런 형태의 문건은 최소 수백 건이 더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건이 한 건이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은 저희뿐 아니라 특검 그리고 공수처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한 문건을 보면서 다른 정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편철한 흔적이 보이죠. 저희가 이 문건에 좀 민감한 내용들은 좀 지우긴 했는데 이 문건에 뭔가 뒤에 첨부가 돼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문건의 내용을 잘 보면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 다른 페이지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문건들이 묶음으로 존재했다는 어떤 반증이다. 이렇게 한 장 한 볼 수도 장씩 이렇게 겹쳐서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맞습니다. 문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자, 블랙리스트 혹은 그에 준하는 문건이 그러면 최소 수백 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방첩사가 이런 걸 왜 만드는 겁니까? 이게 보안사 시절부터 방첩사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뭐냐면 간첩이 있는지 걸러내야 된다. 보안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이유로 아무도 모르게 인사세평이라고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걸 사령관이 청와대로 대통령에게 직접 직보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은 피해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게 되고요. 또 사령관은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도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방첩사가 무슨 내용을 보고를 하는지 이 내용이 사실인지 날조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신과 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쳐내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진급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제 방첩사 눈 밖에 나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군인들은 이제 방첩사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게 되고 그러면 방첩사의 권력은 더 강해지는 이런 구조가 반복이 되었던 겁니다. 예. 국방부가 곧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문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인터넷 정치 댓글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이후에 기무사가 현충원에 가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 수조가 보이는데 거기에 새심수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손을 씻으면서 마음도 씻어내겠다 그런 행사인데 이게 2018년 1월 아주 영하의 혹한의 날씨에 저런 다짐까지 해가면서 600명이 몰려가서 저런 행사를 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보지원사령부를 이제 출범을 시키면서 봉합을 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로 부활을 해서 불법 계엄에 주도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방첩사 블랙리스트 문건들 더 있는 건 분명한데요. 누구 지시로 만들었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걸 수사하겠다 하면 예상되는 답변도 사실 있습니다. 뭐 개인의 일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적 가담은 없었다고 덮을 가능성도 있는데 수백 건이 더 있다는데도 이걸 그런 식으로 덮고 넘어간다면 이런 역사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